옛날 옛적에 작고 아름다운 미리나라에 지혜로운 왕과 귀여운 미리공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왕은 병을 얻었고 성 안에는 왕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미리공주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리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렴. 미리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성에는 4명의 공주가 왕과 왕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왕과 왕비와 4명의 공주는 여행을 하던 중에 도적대와 마주치고 말았어. 왕은 왕비와 공주들을 먼저 도망치게 한 뒤 홀로 도적대와 맞섰지. 도적대들이 달려들자 왕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단다. 그 노래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왕의 군사들이 도적대를 물리쳤지. 그리고 왕비도 다시 찾았단다. 그러나 4명의 공주들은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 미리야, 그 왕이 바로 아빠란다. 잃어버린 공주들은 바로 네 언니들이고. 네 언니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큰 상금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공주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단다.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이들이 4명의 이야기꾼이란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잘 들어보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는 백설공주를 구한 사냥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과나라는 달콤한 사과로 가득하답니다. 10여 년 전 사과나라 왕께서 숲에서 사냥을 하시던 중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만나 공주로 삼고 백설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마법 거울이 백설공주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에 가득 찬 새 왕비는 저에게 백설공주를 없애라고 명령했죠. 너무나 착한 백설공주에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서 저는 백설공주를 난쟁이의 집으로 안전하게 피하게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새 왕비가 알게 되었고 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사과나라에 가면 말하는 까마귀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상금을... 여봐라, 이 사냥꾼에게 상금을 내리거라. 자, 이제 다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꾸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웃나라 왕자입니다. 제가 숲속나라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죠. 근데 성이 좀 낡아 보이네요. 얼마 전 술집에서 신하와 술을 마시던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숲속나라의 아름다운 공주가 마녀의 저주에 걸려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숲속나라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10여 년 전 숲속에서 혼자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숲속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숲속나라는 엉망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굶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검정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쓴 그 사람은 바로 마녀였던 거예요. 무서워서 바로 돌아왔죠. 세상에 예쁜 여자 많으니까요. 돈이라면 저도 넘쳐난답니다. 그리고 숲속나라에 가면 발밑을 잘 살피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공주의 둘째 언니입니다.
저는 바닷속에 있는 인원 아래에 살고 있어요. 10여 년 전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여자아이를 바다의 왕께서 신비의 해초를 먹여 인어로 만드셨죠. 인어공주는 정말 착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얼마 전 바다 위로 나간 인어공주는 바다에 빠진 왕자를 구하게 됐어요. 둘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다리가 없는 인어공주는 왕자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슬퍼하는 인어공주를 위해 저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는 대가로 다리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왕자에게 인어공주의 마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인어나라로 가는 길은 공기 요정에게 물어보세요. 공기 요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이야기만 남았구나. 어서 들어보자. 찍찍찍찍 찍찍찍 찍찍찍찍. 안녕하세요. 저는 신데렐라의 집에 살던 회색쥐입니다. 저는 별빛 나라에서 왔답니다. 신데렐라를 만나기 전 저는 하수도에서 살고 있었죠. 더러운 물과 배고픔에 지친 저는 하수도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한참을 헤매던 저는 우연히 신데렐라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신데렐라는 저를 불쌍히 여겨 깨끗이 씻겨주고 빵도 주었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못된 계모와 두 언니들이 있었죠.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일만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의 파티가 열렸죠. 그러나 드레스 한 벌 없던 신데렐라는 파티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요정이 나타나 마법으로 마차, 하인, 드레스, 그리고 유리구두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파티에 간 신데렐라를 본 왕자는 사랑에 빠졌죠. 그러나 12시가 되자 신데렐라는 마법이 풀리기 전에 돌아와야 했어요. 파티에서 나오기 전 신데렐라는 실수로 유리구두 한 짝을 두고 왔대요. 왕자가 유리구두로 신데렐라를 찾으면 신데렐라는 왕비가 될 거예요. 신데렐라는 뜨개질을 하며 콧노래를 불러요. 신데렐라를 찾으려면 콧노래 소리가 나는 집을 찾으세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이제 사냥꾼, 잘난 척 왕자, 인어공주의 언니, 그리고 회색쥐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왕은 미리공주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미리야, 이 아픈 아빠를 대신해 네가 언니들을 찾을 수 있겠니? 그럼요. 그런데 이야기꾼들이 한 얘기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그건 아직 모르지. 그리고 언니들을 만나면 누가 내 뒤를 이어 여왕이 될 만한지를 알아보렴. 여왕이요? 왕은 지도 한 장과 함께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뭐죠? 미리야, 성 밖엔 재밌는 일도 위험한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자신의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단다. 무슨 뜻이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